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1 플러스 1은 2, 전세 폭락은 당연하다. 실제 상황 한번 볼게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그 전세 좀 폭락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절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제가 한번 다시 점검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보실 그 아파트는 잠원역 그 북서쪽에 있는 한강하고 붙어 있는 아크로 리버뷰 신반포 아파트인데, 자, 멋진 아파트죠. 아파트 치고는 멋진 아파트입니다. 제가 아파트를 좋게 안 보는데 그 이유는 그 나중에 결국에는 공유지분 땅만 남는 감가상각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물건이 아파트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너무 고가라서 사실은 그 아파트를 살 때는 임대 수익을 위해서 사야 되는 물건인데 임대 수익률도 뭐 1%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너무 고점에다가, 그리고 근본적으로 아파트는 그 부동산이라기보다는 자동차에 가깝다고 저는 봅니다. 건물이 감가상각되니까. 자, 그래서 나중에 공유지분 땅만 남기 때문에 지금 가치 대비 가격이 너무 고평가라서 전반적으로 아파트는 사면 안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러나 이 아크로 리버뷰 신반포 아파트는 개중 조금 낮습니다. 조금 더 일반 아파트보다는 낮다. 자, 이유를 좀 이따 설명드리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 단지 정보부터 보면은 595세대 총 5개동, 규모 딱 좋은 아파트죠. 규모도 딱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2018년 사용 승인했고 새 아파트, 용적률도 뭐 위치 대비 275%니까 뭐 괜찮은 편이고. 자, 그러면은 한번 다시 이 그 자세하게 지도에서 보면은 101동에서 105동 모두 다 도로도 접하고 있고 한강도 접하고 있고, 자, 공평하죠. 다 공평합니다. 자, 이래서 자, 이 아크로 리버뷰 신반포 아파트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좋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그 부동산이 매력이 있는 이유는 영원 불변. 자, 100년 지나도 200년 지나도 가치가 불변한다는 점에서 부동산이 좋은 것인데, 자, 그러니까 땅만 바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땅은 그 100년, 200년 지나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불변이죠. 뭐 그 주변이 개발되고 개발되지 않고 이런 건 있지만 땅만 사면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 지속되는 어떤 가치라는 게 있는데, 아파트는 다르죠. 아파트는 공유지분인데 공유지분이라서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야지 건물을 짓거나 이런 그 어떤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보면은 재건축 향후에는 잘 안 되겠죠. 뭐 인구가 줄고, 자, 그리고 용적률도 지금 꽉 채워서 지었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돼서 나중에 재건축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재건축에 대한 어떤 비용이 앞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아파트 안 좋다고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그 아크로 리버뷰 신반포 아파트는 좋다는 겁니다. 자, 위치가 공평하니까. 단순한 이유입니다. 아주 단순한 이유. 위치가 공평하니까. 자, 요 부분 일단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아파트는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죠. 민주주의, 자유주의, 프라이버시. 자,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가치인데 그거하고는 아파트하고 좀 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 가치도 제한적이고, 결국에는 영원 무궁하려면 재건축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공평해야 된다. 자, 그래서 사회주의라고 제가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 듣고서 미친놈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20년 지나고 40년 지나면 아마 제 이야기가 상식이 될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런 이야기죠. 그 토종 시골 출신 아저씨 10명 모이면 메뉴 통일 쉽습니다. 보리밥에 쌀밥, 콜이죠 그냥. 그런데 그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외계인 자 모아놓고 4명 딱 모아놓고 메뉴 통일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그냥 각자 먹고 모여라. 자, 이게 차라리 빠릅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는 사회주의죠. 그 재건축을 본다면 특히 재건축 입장에서, 그래서 그 현금이 적당히 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어떤 아파트에
최대한 똑같은 입지 조건에 살고 있을수록 재건축이 잘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크로 리버뷰 신반포 아파트처럼 최대한 똑같은 입지 조건에 살고 있는, 자, 이런 아파트는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현금 좀 많이 있는 사람들, 이것은 판단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 보장이 안 되죠. 자, 1년 뒤도 보장이 안 되는데 3, 40년 후를 어떻게 보장을 하겠습니까? 100억을 가졌든 1000억을 가졌든 1조를 가졌든, 자, 그 중에서 더 흥하는 사람이 있고 쪽박 차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자, 1조를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어차피 자본주의는 그 욕망이라는 것이 있어서 1조만큼 판돈을 걸고 나스닥의 그 지수 그 ETF QQQ 3배짜리 플러스 방향으로 샀는데 주가가 한 30% 빠져버리면 깡통 차는 거죠. 자,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당하게 투자를 하지 않고 욕심을 부려서 영끌을 하면은 재산이 뭐 1조가 있든 10조가 있든 깡통 찰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자본주의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3, 40년 후에는, 자, 지금은 다 그럭저럭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살겠지만 3, 4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재건축은 그때 3, 40년 후에 생각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이라는 겁니다. 현금 좀 많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 그리고 제가 적당히 현금 많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 중에서 자, 한 명이 대기업 총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욕심 나겠죠. 돈도 많고. 그러면 이 아파트는 오히려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자, 너무 이 위치가 좋아서 이 그 아파트 단지 전체를 나 통으로 먹을 거야. 자, 이런 마음을 먹는 순간 전주가 그 돈 많은 사람이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재개발 시키지 않고, 자, 이 지역 땅값이 폭락하도록 이 아파트가 폭락하도록 유도를 하겠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는 사회주의. 자, 현금 좀 적당하게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 최대한 똑같은 입지 조건에 살고 있을수록 재건축이 잘 된다.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파트, 자, 절대 사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낫다. 자, 요런 형태의 아파트는 조금 낫다. 다른 것보다 그렇게 말씀을 일단 드리고 가격을 보겠습니다. 가격. 우선 매매가를 보면은 최근 거래가 2021년 10월, 거의 1년 전에 마지막 거래가 있었는데 37억 5천. 아마 지금은 정상적으로 판다면은 아마 30억에 팔릴지 안 팔릴지 잘 모르겠는데,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지금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치가 중요한데 그 가치는 그 전월세를 좀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전세가 한 13억 5천 정도로 쭉 가다가 임대차 3법 이후에 초저금리 기조로 갈 때 24억까지 뛰었다가 지금 마지막 거래가 14억 3천, 14억 3천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월세 기준으로, 자, 10억짜리 아파트는 월세가 한 3, 400 나와야 되고 15억짜리 아파트는 월세가 한 5, 600 나와야 정상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지금 가격 터무니없습니다. 그럭저럭 괜찮을 수 있는 아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뭐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 지금 가치 대비 가격을 보니까 가격이 또 너무너무 비싼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파트조차도 지금 사면 안 된다. 현재 가격은 똥이다. 현재 가격상 똥이다. 이 가격에 사면은 똥이죠. 뭐 최소한 아마 그 15억 밑으로 사야지 조금 괜찮게 샀을 수도 있다. 그럴 확률이 높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본론으로 좀 넘어가면은 지금 보면은 전세죠. 전세가 중요한데 13억 5천으로 가다가 24억까지 튀었다가 초저금리에서 최근에 금리 올라가면서 14억 3천까지 다시 내려간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가격이 좀 혼재되어 있긴 한데 제일 마지막 거래가 14억 3천이었다. 자, 이 부분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그 지금
계약 갱신 청구권 뭐 이게 2년 단위니까 2년 4년이죠. 4년까지 살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2018년 8월 최초 계약하고 2020년 갱신 계약하고 그리고 2022년 8월 다시 아예 최초 계약을 맺는 그 방향에서 그러한 어떤 단계에서 전세 금액하고 전세에 따른 그 이자 부담금 한번 검토를 해보면 2018년에는 금리가 한 4%. 그래서 이때는 13억 5천에 지금 그 전세가 보통 계약이 되었죠. 그러면 실질적인 부담은 전세라고 하는 것은 은행에다가 월세를 주는 형태인데 그 월세가 계산을 해보면 4% 곱하기 13억 5천 하면은 1년에 5,400만 원이죠. 한마디로 2018년도에는 여기서 거주하는 비용이 1년에 5,400만 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년 있다가 갱신권을 쓰니까 당연히 이때는 금리가 2.5%로 낮아졌는데 갱신권 계약을 쓰면 13억 5천에서 뭐 약간밖에 안 올라가겠죠. 한 14억 정도 되는 거죠. 14억에 금리 2.5% 하면은 터무니없이 낮은 비용으로 거주가 가능했던 거죠. 갱신권을 쓴 사람은. 그런데 갱신권이 아니라 최초 계약을 한 사람은 이때 계약을 한 사람들은 그 2020년 8월 이후에 계약했던 사람은 작년 아마 그 한 8월까지 초저금리 상황이었기 때문에 24억까지 지금 계약을 한 거죠. 24억까지 초저금리가 계속 될 거라는 어떤 그런 그 당시에는 그런 예측도 있었기 때문에 24억에 계약을 했는데 그런데 금리는 2.5%밖에 안 되니까 어쨌든 그 부담은 은행에 지급하는 월세 그 금융 비용은 1년에 6천만 원밖에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24억에 계약을 해줘도 버틸만 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5,400만 원 부담을 했는데 6천만 원.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전세니까 뭐 600만 원 차이 크지 않죠. 그래서 이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있으면 이제 8월 달이 오는데 그때는 지금 뭐 거의 전세 대출도 4%가 뭐 거의 넘어갈 게 거의 확실시 되는데 그러면은 금리 4% 곱하기 지금 최근에 계약이 14억 3천이죠. 14억 3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1년에 부담하는 그 금리가 5,70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약 14억 3천. 굉장히 합리적인 계약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것도 비쌀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미국의 빅스텝 밟는 그 추세를 보면은 금리 4%가 아니라 지금 5% 6% 가기 때문에 전세 14억 3천조차도 부담스러운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금리가 올라가니까. 아무튼 지금 딱 4%라고 봤을 때는 1년에 5,700만 원 부담하니까 다 비슷한 거죠. 다시 보면 2018년에 그 4억에 13.5억 2020년에 24억에 2.5% 그리고 2022년에 14억 3천에 4%다 비슷비슷하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부담하는 금액 자체는. 그런데 그 지금 보면은 지금 최근에 전세 계약 실적을 보면은 들쭉날쭉하죠. 그래서 최근에 뭐 20억 계약한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잘못 계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억을 계약했으면 금리가 4%니까 1년에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거죠. 금리 올라가니까 앞으로 1년에 8천만 원. 이것은 좀 차이가 좀 크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보면 우선 그 노란 놈부터 해석해 보겠습니다. 1번 노란 놈. 이 사람은 그 로또 맞은 놈 또는 뭐 연봉이 팍 올라간 놈. 그게 아니면 패밀리 머니. 그게 아니면 바보겠죠, 바보. 곱셈을 못해서 지금 이런 결과가 이루어진 것이겠죠. 요 세 개 중에 하나인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노란 놈 이해는 안 됩니다. 이해는 안 되고 두 번째 그 빨간 분 보겠습니다. 빨간 분. 저 위에 처음에 그 14억 3천. 이 사람이 그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이 사람조차도 지금 손해를 볼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는 더 올라갈 것이므로 지금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노란 놈 상황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8년에 주거비로 1년에 5,400만 원 지출을 했는데 이번 2022년에 주거비로 1년에 8천만 원 지출을 한다. 자, 2,600만 원 차이죠. 감이 안 오실 건데 이 사람은, 이 노란 놈은 매달 한 번씩 2,200만 원 예산으로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돈을 더 써야 된다는 겁니다. 추가로 예산이 220만 원짜리 여행이면 이거 뭐 30만 원짜리 밥 한 3끼 먹고, 그리고 50만 원짜리 호텔에서 숙박하고 문화체험 70만 원 정도 해도, 뭐 교통비 플러스 문화체험 70만 원 정도 해도 되는, 뭐 나름 호화 여행을 한 달에 한 번씩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한마디로 주거비로. 이걸 바꾸어 말하면, 또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월 20일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하루에 교통비 11만 원 사용 가능한 돈이죠. 자, 요걸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매일매일 그 7만 원짜리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자, 이 사람도 아무리 그 잘 사는 사람이지만, 연봉이 높은 사람이지만 기존에 그 버는 수준이 있을 거고, 그리고 지출 수준도 딱 정해져 있을 건데, 추가로 1년에 2,600만 원. 자, 이것은 생각보다 큽니다. 아무리 부자지만 들어오고 나가는 돈이 딱 정해져 있을 건데, 거기서 2,600만 원 변수가 생겨버리면 단기간에 굉장히 짧은 기간에 연봉이 크게 상승하지 않는 이상 이게 감당이 아마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연봉이 팍 오르거나 로또 맞은 놈이거나 패밀리 머니거나 바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아예 새로운 방식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물론 일반적으로 그 거주지를 잘 벗어나는 경우가 없지만, 자, 1년에 8천만 원. 자, 이것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크게 뛰어버리면 다른 이야기죠. 외곽으로 고하는 사람들 생길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외곽에 지금 금리 4%인데 5억짜리 전세 구해도 새 아파트 가능하죠. 서울하고 붙어 있는 그 경기도 가면은 5억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5억에 4% 해주면 1년에 2천만 원이니까 지금 노란 놈하고 비교해 보면 6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6천만 원. 자, 감이 안 오시겠죠? 자, 6천만 원.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자, 이것은 이런 거죠. 지금 1등급지에서 2등급지로 밀려가고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밀려가거나 또는 뭐 선택적으로 그렇게 전략적으로 그런 입장을 취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공실이 생기니까 이거 막는 방법은, 자, 공실을 다시 채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임대료 인하죠. 임대료 인하.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그 GDP가 팍 올라주던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임대료 인하밖에는 답이 없는데,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세 가격 내릴 거라는 것이고, 지금 실제로 그 상황 보시면, 최근 전세 거래 보시면 급격하게 지금 전세 가격이 내려가고 있죠. 실제 거래되는 그 케이스를 보면.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 3번 노란 놈이 뿔나면 생기는 일. 자, 보셨죠? 나 외곽으로 간다 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거 충분히 가능성 있는 게, 외곽으로 가면은 1년에 6천만 원, 한 달에 500만 원 용돈이 생기는 거죠. 기본적으로 쓰던 용돈이 있는 데다가 플러스 월 500이 생기는 거니까 엄청난 거죠. 자, 이거 하루 용돈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17만 원입니다. 그러면 피곤하면은 뭐 경기도까지, 뭐 어차피 꽁돈 한 달에 500만 원 생겼는데, 없던 돈 생겼는데 택시 타고 그냥 경기도 끝까지 가자. 그리고 여행 갈 때도 뭐 강릉까지 간다. 그러면 택시 타고 가자. 그래도 되는 돈입니다. 지금 월 500이면. 그리고 몸이 허하면 하루 세끼 6만 원짜리 밥을 먹을 수 있는 돈이죠. 그것도 매일매일 30일 동안. 그러니까 노란 놈이 뿔나면은 충분히 이런 일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젠틀리피케이션 되면은 결국에는 전세 가격, 중앙에 그 좋은데 좋은 곳도 전세 가격 그 인하가 생기면서 공시를 채워 가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 플러스 1은 2라는 겁니다. 전세 폭락은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답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처음부터 갈 경우도 있고, 자, 똑똑한 그 집주인들은 처음부터 갈 거고, 조금 미련한 사람은
돌고 돌고 돌아서 상당 기간 공실 피해를 입으면서 결론적으로 수렴되겠죠. 자, 2018년 수준으로. 자, 그래야지 어느 정도 균형이 맞다. 정답은 자, 지금보다 금리가 아주 더 많이 오르지 않는다면 2018년 수준으로 회귀하는 것이 맞고, 만약에 지금 4%가 아니라 7%, 8% 간다. 자, 그러면 까딱하다가 뭐 3분의 2 가격, 2018년 가격에 3분의 2, 2분의 1 가격, 그 가격까지도 전세 가격 하락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아무리 검토를 다시 해봐도 1 플러스 1은 2다. 전세 폭락은 당연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아파트 너무너무 고평가니까 매수는 더더욱이나 꿈도 꾸지 마라. 자, 절대 아파트 사지 마라. 아무리 가격 내려도 사지 마라.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